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박완서. 나는, 이거 소설이야. 나는, 그러면 이게 몇 인칭? 1인칭이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이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유품 정리를 하면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유품을 정리한다 이런 걸 봐가지고 남편은 죽었네.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갚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 한 적이 있다. 단 한 가지도 갚나가는 게 없다고 놀라고 민망했대요. 그러면 굉장히 남편이 생전에 검소한 생활을 한 것 같아. 검소한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가길 원했다. 별로 값비싼 게 없어. 그런데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 얻어가려고 한대. 조카하고 자식들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남편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잘 살았다, 그지?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이웃에게, 이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지.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닌데도 그런다는 건 그 뜻이 소유나 쓸모에 있지 않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 나는 목이 매게 감격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기쁘다 이런 거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심리 직접 제시. 그 유품을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래. 그러면 모자에 대한 애틋함. 제목이 뭐야? 제목이 8개의 모자로 나는 당신이잖아. 그지? 그럼 모자에 대한 굉장히 애틋함이 있네.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마지막 1년 남편이 투병하던 그 시절이겠지. 남편이 죽기 1년 전 아까운 시절이었대. 죽음이 점점 가까우니까 그렇겠지, 그지?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이런 거 다 무엇에 비길까? 이런 거 서리법이지. 애를 끓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이러면서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고 중략이 있고,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그윽하게도 할 수 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뭐 얘기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뭐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나는 어떻게 해요? 자, 짜증이 났겠지. 고약한 성격에 잔뜩 치받쳐 있을 때 여북해야 그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지 같잖아. 틈바구니에 낀 지. 자, 누가? 아내가. 그러니까 서술자가 틈바구니에 낀 지 같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 가득 덧붙였다.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뭔가 내가 성깔에 불치니까, 야, 틈바구니에 낀 지같이 왜 그렇게 성질을 부리냐고. 남편이, 아픈 사람이 나를, 건강한 사람을 연민하는 거야. 근데 그 연민이 진짜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대.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자, 나는 의사가 아닌데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그러면 이 남편의 병세가 어떻게 해요? 남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지.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자, 항암제의 치료가 안 될 정도로 뇌는 치료가 힘든 거야. 그래서 방사선을 갖다 뇌에 직접 쨘대요. 방사선 치료라는 죽는 연습이었다. 아주 힘든 치료인 거야.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를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나 유사했다. 자, 남편이 혼자서 아무도 입회하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외로울 것 같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아주 컸을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역설법 되겠지, 그지? 이래서 어떻게 해요? 방사선 치료를 죽는 연습이라고 한 이유고요.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아무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 그지? 효과가 없었어. 효과가 없음. 미국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돌아가신 후 장례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생전에 뵈러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화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뭐 우리 약이나 미국 약이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오라 그랬냐면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말했다. 야,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내가 이런 모양을 상상했는데 그것과 가장 가까운 마음에 드는 걸 사온 거야. 순모로 된 통짜 중정모였고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다. 자, 여기에 모자에 대한 묘사가 나왔지. 모자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고,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놓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지. 앞에부터 유품 정리하는 것부터 남편 죽음이 나와 있었지, 그지?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의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윗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이거 뭐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고
자,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자, 단지 민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래요. 요게 모자가 여러 개인 이유지, 그지? 금수한 남편이 모자가 여러 개인 이유. 그의 몸을 차릿한 땅 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드는 걸까?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이 잠기게 됐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것이 그래도 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겁지만 그럴 뜻한 말들을 할 줄 몰랐다.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에 낀 지같이 앞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틈바구니에 낀 지 같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지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며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를 친 자와 칼날을 친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살이 접히게 된다. 이러면서 남편이 틈바구니에 낀 지같이 왜 그래? 그 틈바구니. 자,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리게 되는 상황들을 쭉 나열했다, 그지? 이러면 자,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바라는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서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 내 원색적인 분노를 간조할 수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구느는지도 모른다. 그때 틈바구니에 낀 지같이 왜 그래 할 때 그때 그는 삶과 죽음의 그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내가 뭐 화를 내고 하니까 뭐 그래 그거 갖고 이러면서 그 별일 아니잖아. 죽음 앞에서 그건 별일 아닐 수가 있겠지. 그런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라는 말 또한 말뜻 이상인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하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조선 끝났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야. 단편소설이고 성격은 회상적, 사실적, 그리고 남편이 죽었지, 그지? 그러니까 슬픈 거, 애상적. 자, 특징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했고요. 시점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죽은 남편과의 일을 담담하게 전달하고 있고, 남편이 남긴 모자와 남편이 남긴 말인 틈바구니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고, 죽은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주제는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 남편이 남긴 말에 대한 남편이 남긴 말에 대한 상념, 생각, 상념이 드러나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낸다. 또한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 박완 선생님 작품이고 밑에는 읽어보세요. 문제 풀고요. 수고하셨습니다.